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 다자주의 합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규칙 기반 질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태까지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민주주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국제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제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재성입니다. 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자유진영에서 그리고 이후 냉전 종식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통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던 질서가 지난 30년간의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고 또 위기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질서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이제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기본 단위가 반드시 국가여야 되느냐 하는 질문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탈미국 패권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여전히 남을 수 있는지, 또 다른 질문 중에는 자유주의 질서라는 것은 반드시 패권의 힘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밖에 생각해야 될 또 기본적인 내용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루는 구체적인 하위 질서입니다. 서브오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유주의 안보 질서와 자유주의 경제 질서,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 질서 3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탈냉전기가 종식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안보 질서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각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질서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나 또는 지금 당면한 미러 간의 안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각 지역 질서별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지역 질서를 가장 강하게 규정하는 지역은 동북아시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심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의 국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동맹국들과 미국의 이념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다른 국가들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를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이 전 세계의 경제 발전에도 공헌을 한 부분은 있지만 국가 내의 불평등 또 국가 간의 불평등을 만들었고 자본의 해이 현상도 가져와서 다른 3세계 국가들의 경제 위기도 불러왔고 그로써 과연 지구화가 끝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논쟁도 앞으로 국제 질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서 지구화 자체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버전의 지구화가 약화되고 또 지구화 자체가 약화되는 건지를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아주 빠르고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고 지금도 그런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의 주권이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런 정면의 수정주의 행태를 꼭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어쨌거나 핵심은 우리가 미중 간의 세력전이나 전략 경쟁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큰 외적 도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Rise of the West라고 해서 웨스트하고 이제 비교되는 말로 비서방 국가들의 약진이랄까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도외시했던 기존의 정책들,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비판을 서방 국가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기는 한데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으로 세상이 계속 굳어질 거다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미중 간의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도 조정된 세계의 거버넌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미중이 관리할 수 없는 보건위기나 환경위기 등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은 앞으로 국제 질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 경제 질서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또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많은 규칙들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의 전략 경쟁이 반드시 파국으로 갈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핵심 이익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경쟁이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많은 노력과 협력 촉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15일에 발리에서 미중 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 간에 최초로 대면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왕이 전 외교부장의 발언을 보면 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중 간에는 구조적으로 두 국가가 노력을 통해서 협력을 하기로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경쟁과 협력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아주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제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빠른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의 앞으로의 약진이 이제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브릭스 국가나 또는 남반구 국가들의 경제적인 비중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많은 국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모든 국가들의 자유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국력의 편차나 또는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질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다자주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만, 약소국이나 중견국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는 쪽으로 국제 질서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더 가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자유주의적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적이지는 않다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는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는 국가들 간의 불평등 또는 힘의 격차를 다 인정하고 정말 자유주의적인 국가들의 자유에 기반한 불평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의 경쟁도 규칙 기반에 의거해서 경쟁 자체가 조금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질서의 폭이나 포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은 군사 안보적인 협력이나 제도적인 틀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갖고 있는 장점들, 특히 이제 힘이나 군사력,
국가들 간의 불평등에 기초하지 않고 조금 더 다자주의적인 협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다음 단계의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도 그런 좀 더 세부적이고 아주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질서를 좀 더 낙관적으로 이끌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편집한 패권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질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야 갈 국제질서를 잘 정리하고 있어서 좋은 도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세계 질서의 미래 향방을 놓고 엄청난 논쟁이 학계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라가 미래의 국제 질서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 질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지식과 깊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국제정치 학도나 또는 외교관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그런 국제 질서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노력을 더 배가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